주택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30번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저만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계획하고 계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특히 무리해서 비싼 집을 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큰 집, 좋은 동네를 원했어요. 월급을 꼬박 모으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번듯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비싼 집은 세무서에 타켓이 되고 공시지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비쌌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내 집이라는 뿌듯함은 순간이었고 이 세금을 어떻게 다 내지라는 걱정이 앞섰죠. 여기서 잠시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면 24, 5억 원짜리 집은 괜찮다는 의미죠. 재산에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니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30번이나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주택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게 됐죠. 그리고 빼다르게 느낀 건 주택은 내 소득에 맞는 규모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비싼 집도 살아봤고 소박한 집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나에게 좋은 집의 기준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27 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 변화는 물론 갑작스런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정하세요. 대출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받지 마시고 대출 이자는 자신의 총 수입에서 3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그리고 늘어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나가는 고정 비용을 미리 살펴보고 월급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수억 원의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고가주택 1주택보다는 괜찮은 지역에 조금 저렴한 집을 사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 세금을 충당하는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 같은 상품이죠. 소형 오피스텔은 매매가는 잘 오르지는 않지만 주택을 장기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2억짜리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한 달에 80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 1년에 96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이 됩니다. 다른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는 상품이죠.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비싼 집을 사서 매달 빚 갚는데 급급해하기보다 내 소득에 맞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돌아다 보니 재테크에만 집중하다 놓쳤던 후회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때그때 나이에 맞는 문화생활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보도되면서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나가는 동네, 비싼 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